27년 후 박정혜는 병원 복도를 걸레질하고 있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새벽 청소는 계속되고 있었죠. 그런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혜는 손을 멈췄어요. 어머니. 돌아보니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38세 박정혜는 미혼이었습니다. 20대 중반 서울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그녀는 32살이 되던 해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고향 소도시로 내려왔어요. 이후 6년간 치매와 당뇨를 앓는 어머니를 간병하며 자신의 삶을 통째로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정혜에게 말했어요. 이제 너도 좀 살겠다. 홀가분하지 않냐? 하지만 정혜는 어머니와 살던 작은 빌라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벽에 붙은 복용 시간표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랍 속 혈당 측정기를 만질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도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정혜는 대학병원 청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야간 청소였어요. 낮에는 집에서 쉬고 밤이면 다시 병원으로 향하는 삶. 몇 달째 그렇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12월 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째 되는 겨울이었어요. 오후부터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눈길에 버스가 늦을 것 같았거든요. 이른 새벽 병원에 도착한 정혜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카드를 찍고 지하 탈의실로 향했어요. 청소부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천조끼와 면바지였어요. 수레를 끌고 5층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걸레를 적셔짜고 무릎을 굽혀 바닥을 문질렀어요.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웠어요.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 청소를 마치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어요. 병원 뒷문으로 나가면 쓰레기 집화장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던져 넣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응애. 정혜는 손을 멈췄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집화장 옆 구석진 곳, 낡은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눈이 박스 위에 하얗게 쌓여 있었어요. 심장이 2번 뛰는 사이 정혜는 박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어요. 두꺼운 담요에 쌓인 아기가 보였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작은 입술은 보라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정혜는 황급히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차가운 몸이 손끝에서 느껴졌어요. 마치 얼음덩어리를 안는 것 같았습니다. 박스 안을 살폈습니다. 접힌 쪽지 하나와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정혜는 한 손으로 아기를 안은 채 쪽지를 펼쳤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께. 짧고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마지막 획은 번져 있었어요. 누군가의 눈물이 묻은 듯 했습니다.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청진기 모양의 S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은목걸이였어요. 손에 쥐자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아기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졌습니다. 작은 가슴이 빠르게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입술이 더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병원 안으로 뛰었어요. 미끄러운 복도에서 발이 헛디뎠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이요. 응급실 어디예요? 정혜의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기가 숨을 못 쉬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곧장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정혜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당직 의사가 아기를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맥박을 확인했어요. 체온계를 겨드랑이에 끼웠습니다. 저체온증입니다. 신생아실로 옮겨야 해요. 간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따뜻한 담요로 아기를 감싸고 링거를 꽂았어요. 산소 마스크를 얼굴에 씌웠습니다. 아기를 이동식 인큐베이터에 눕혔어요. 정혜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나와 정혜에게 말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체온도 올라가고 있고요. 정혜는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당직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세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병원 뒷골목에서 발견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혜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작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혜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키우면 안 될까요?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정혜를 봤습니다. 간호사도 정혜를 바라봤어요. 신고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호의사를 밝히시면 아동보호 절차를 거쳐 위탁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날 경찰이 왔습니다. 정혜는 발견 경위를 진술했어요. 쪽지와 목걸이도 제출했습니다. CCTV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CCTV에는 눈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목걸이를 추적했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쪽지의 필적도 데이터베이스에 없었어요. 아동보호 담당자가 정혜를 찾아왔습니다. 위탁 의사를 밝히셨다고요? 네.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혜의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확인했어요. 미혼이시고 수입이 적으시네요. 정혜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병원 청소일 외에 다른 일도 더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담당자는 한참 정혜를 바라보다가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매일 신생아실에 찾아가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봤어요. 퇴근하지 않고 남아서 아기를 지켜봤습니다. 간호사들이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는 모습도 봤어요. 어느 날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시 위탁 승인되셨습니다. 6개월마다 점검이 있을 거예요. 정혜는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정혜는 병원에서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정혜 품에 안겨줬어요. 따뜻한 무게가 팔에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기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작은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눈썹이 가늘었습니다. 속눈썹이 길었어요. 민준아, 너 이름은 민준이야. 백성 민자의 중걸준 잘한다. 곱고 바르게 자라렴. 정혜는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입술에 닿았어요. 눈물이 아기 이마에 떨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창문에 닿았다가 녹아내렸어요. 정혜는 민준을 품에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잘 키울게. 꼭 지킬게. 약속한다. 작은 방에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난로 위에서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어요. 이날 이후 정혜의 인생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이제 7살이 되었어요.
정혜는 여전히 대학병원 야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매일 밤 민준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녁이면 민준의 손을 잡고 버스에 올랐어요.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몇 층부터 해요? 5층부터란다. 저는 도서관에 있을게요. 정혜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정혜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민준은 3층 의학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없었어요. 민준은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책등을 훑으며 한 권을 골랐어요. 기초 인체 해부학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컬러로 인쇄된 인체 그림이 나왔어요. 민주는 그림을 따라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심장은 여기, 폐는 여기. 작게 중얼거리며 책장을 넘겼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혜가 도서관으로 찾아왔어요. 민준아, 잠깐 엄마 따라올래? 네, 엄마. 민주는 책을 제자리에 꽂고 정혜를 따라갔습니다. 지하 구내식당이었어요. 여기서 기다려. 엄마 청소 금방 끝날게. 민주는 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꺼냈어요. 아까 본 인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으로 심장을 그렸습니다. 파란색으로 폐를 그렸어요. 노란색으로 위를 그렸습니다. 정혜는 식당 바닥을 닦으며 민준을 힐끗 봤어요. 열심히 그림 그리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새벽이 되자 당직 의사들이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커피를 뽑고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한 의사가 민준의 테이블을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어머, 이거. 스케치북을 들여다봤습니다. 정확한 인체 해부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장기의 위치도 정확했습니다. 애야, 이거 내가 그린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살이니? 7살이요.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정혜를 봤어요. 청소하시는 분 자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 혹시 미술학원 다녀요? 아니요. 그냥 병원 도서관에서 책 보는 걸 좋아해요. 의사는 스케치북을 다시 봤습니다. 심장의 판막까지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놀랍네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그 후로 민준의 소문이 병원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식당에서 민준을 보면 말을 걸었어요. 민준아, 오늘은 뭐 그렸어? 뼈요. 대퇴골이랑 경골이요. 와, 이름도 알아? 네. 책에 나와 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준이 식당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소란이 일었어요. 한 남자가 목을 움켜쥐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으윽, 숨이. 동료 의사가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어디가 안 좋으세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기도가 막힌 것 같아요. 하임리히법 하셔야 해요. 의사가 민준을 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남자 뒤로 돌아갔어요. 양팔로 명치를 감싸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1번, 2번, 3번. 콜록. 남자의 입에서 음식물이 튀어나왔습니다.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았니? 응급처치 책에 나와 있었어요. 식당에 있던 의사들이 모두 민준을 봤습니다. 정혜는 걸레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더 많은 의사들이 민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아과 의사 이한수도 그중 하나였어요. 한수는 민준을 보며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아, 너 의사 되고 싶어? 네. 사람 살리는 거 멋있어요. 그럼 공부 많이 해야 해. 어려운데 할 수 있겠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어요. 한수는 다음날 민준에게 책을 한 권 가져다 줬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인체 탐험이었어요. 이거 읽어봐. 재미있을 거야. 민주는 책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한수가 다시 식당에 왔어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책 다 읽었어? 네. 2번 읽었어요. 그럼 퀴즈 낼게. 혈액이 온몸을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 1분이요.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뛰고요. 한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한수는 원장실을 찾아갔어요. 강태준 원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너 청소부 아들 봤어? 무슨? 박정혜 씨 아들 민준이. 7살인데 의학 지식이 장난 아니야. 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7살? 응. 내가 테스트해 봤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은 돼. 아니, 어떤 건 중학생 수준이야. 그 정도야? 한번 직접 봐. 진짜 신기해. 며칠 후 태준은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민준이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태준이 다가가 스케치북을 봤습니다. 뇌의 단면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댐의 손에 뇌관까지 정확했습니다. 민준아, 이거 내가 그린 거니? 민준은 고개를 들어 태준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네. 오늘 뇌 공부했어요. 뇌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 생각하고 기억하고 몸을 움직이게 해요. 태준은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또렷한 눈매, 반듯한 이마. 왼손으로 색연필을 쥐고 있었어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정혜가 다가왔어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애가 방해가 됐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태준은 민준을 한 번 더 보고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태준은 생각했어요. 저 나이에 저런 지식이라니. 그날 밤 정혜는 민준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민준은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혜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민준아, 오늘도 수고했어. 엄마도요. 많이 힘들죠?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민준이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커서 의사 되면 엄마 아프지 않게 해줄게요. 정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꼭 의사 되자. 민준은 눈을 감았어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정혜는 민준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으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가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그래도 엄마는 너만 있으면 행복해. 작은 방에 2사람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7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힘들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있어서 정혜는 매일 웃을 수 있었어요.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태주는 자꾸만 민준이 신경 쓰였어요. 어느 날 저녁 태주는 다시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준이 늘 앉던 자리에 있었어요. 오늘도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다가갔어요. 민준아, 오늘은 뭐 그려? 민준은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심장이요. 판막 구조 그리고 있어요. 태준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민준의 그림을 자세히 봤어요. 삼천판, 승모판까지 정확했습니다. 넌 정말 똑똑하구나. 감사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웃었어요. 그때 목에 걸린 목걸이가 옷깃 밖으로 삐져나왔습니다. 청진기 모양의 은목걸이였어요. 태준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됐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멎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그 목걸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대요. 민준이 목걸이를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청진기 모양을 따라 작은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태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중앙에 새겨진 이니셜이 보였어요. S. 서연의 S였습니다. 7년 전 태주는 35의 신경외과 전문의였어요. 서연은 33, 같은 병원 소아과 전문의였습니다. 둘은 사랑에 빠졌어요. 그때 태주는 서연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맞춤 제작한 은목걸이였어요. 청진기 모양의 서연의 이니셜 S를 새겼습니다. 서연아, 우리 둘 다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 되자.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목걸이를 받았어요. 하지만 태준의 어머니 한명희는 반대했습니다. 그 여자 집안이 어떤데? 아무 배경도 없잖아. 너는 재벌가 딸과 결혼해야 해. 병원 확장하려면 자본과 인맥이 필요하단 말이야. 태주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저는 서연 없이 못 삽니다. 내가 병원을 포기할 거야. 아니면 그 여자를 포기할 거야? 선택해. 결국 태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을 만나러 갔어요. 미안해. 나. 서연은 태준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서연아, 행복하세요. 오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서연은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정치인 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이혼했어요.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이혼 후 태주는 서연을 찾았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7년 전 서연에게 준 그 목걸이가 민준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준 거니? 네. 엄마가 제가 발견됐을 때 갖고 있었대요. 발견됐을 때. 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발견됐을 때라니? 저 버려진 아기였거든요. 엄마가 주워서 키우셨어요. 태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어요. 민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 뒷골목에 박스에 담겨 있었대요. 쪽지랑 이 목걸이만 있었대요. 태주는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민준아, 엄마 어디 계시니? 7층 청소하고 계실 거예요. 태주는 식당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손을 짚고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서 정혜가 걸레질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다가갔습니다. 박정혜 씨. 정혜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원장님. 민준이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정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민준이가 버려진 아기였다고 들었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앞치마를 만지작거렸어요. 네. 7년 전 겨울에 병원 뒷골목에서 발견했어요. 목걸이와 쪽지가 있었다고요? 네.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 태주는 정혜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목걸이, 제가 만든 겁니다. 정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7년 전 제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준 목걸이예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맞춤 제작품이었습니다. 정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어요. 그럼 민준이 머리카락 한 올만 주시겠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정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원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주머니를 뒤졌어요. 작은 빗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 머리를 빗길 때 쓰는 빗이었어요.
빗에 걸린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태준에게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태준은 머리카락을 받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준이를 데려가실 건가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어요. 그날 밤 태준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머리카락과 제 것을 유전자 검사해 주세요. 외부에 절대 새지 말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알겠습니다, 원장님. 비서가 나간 후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서연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 목에는 청진기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서연아, 혹시 민준이가...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은 곧장 차를 몰고 검사기관으로 향했습니다. 흰 건물 3층 상담실이었어요. 담당 의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자관계 검사 결과입니다. 태준은 숨을 참았어요. 두 분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일치도가 99.99%입니다. 서류 위에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생물학적 친자관계 확실. 태준은 서류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99.99% 이상이면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아이. 병원 뒷골목에 남겨졌지만 기적처럼 살아남은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7년간 키운 사람은 청소부 박정혜였습니다. 태준은 차에 올라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핸들을 쥔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서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아이를 병원에 남기고 사라진 걸까?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태준은 시동을 걸었어요. 사설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7년 전 서연이라는 여자를 찾아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알아내 주세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민준을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태준 원장이 곧 찾아올 거예요. 그럼 민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 정혜는 민준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민준아, 엄마가 너를 지킬 수 있을까? 작게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직접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준은 곧장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회색 빌딩 5층, 좁은 사무실이었어요.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서연 씨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보시기엔 힘드실 내용입니다. 태준은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사망 진단서가 나왔어요. 이서연 1988년생 마이너스 2005년 사망. 태준의 손에서 파일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사망. 했다고요? 7년 전 12월 5일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탐정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경찰 조서가 나왔어요.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병원 인근 이면도로에서 발생했어요. 목격자도 없었고 가해 차량도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12월 5일이라고요? 네. 민준군이 발견된 날 새벽입니다. 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탐정이 계속 말했어요. 서연 씨의 친구를 찾아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서연 씨는 원장님과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숨기고 지냈다고 합니다. 임신을, 네. 출산 후 혼자 아기를 키우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고 해요. 태주는 파일을 계속 넘겼습니다. 서연 친구의 진술서가 나왔어요.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무서워서 아기를 안전한 곳에 숨겨야 한다고.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로 눈물이 번졌어요. 탐정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찾았습니다. 검은색 차량 사진이었어요. 사고 며칠 전 서연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이 서연 씨를 계속 미행했습니다. 차량 번호를 추적한 결과 탐정이 말을 멈췄어요. 말씀해 주세요. 태성병원 법인 차량입니다. 당시 사용자는 한 명이 이사장님이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네. 한 명이 이사장님의 지시로 운전기사가 서연 씨를 미행했던 것 같습니다. 태준은 파일을 덮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럼 서연이가 죽은 건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태준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책상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사무소를 나와 복도에 섰을 때 태준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복도 차가운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서연은 죽었습니다. 7년 전 태준이 서연을 포기한 그 겨울에 혼자 아이를 낳고 쫓기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태준은 차를 몰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강남의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한명희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이래? 얼굴이 왜 그래? 태준은 탐정 파일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흩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한명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7년 전 어머니가 서연을 죽인 거죠? 무슨 소리야? 법인 차량으로 미행했잖아요. 서연이 죽은 날 밤 어머니 차가 현장에 있었어요. 한명희는 침묵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켜서 서연을 쫓아간 거죠? 그래서 서연이 도망치다가 사고를 당한 거고요. 태준아, 왜요? 왜 그랬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한명희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너를 위해서였어. 그 여자랑 결혼하면 내 인생 끝나는 거였어. 제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서연 없이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고요. 그래도 너는 원장이 됐잖아. 병원도 키웠고 성공했어. 태주는 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혼자 아이를 낳고 죽었어요. 제 아들은 병원 뒷골목에 버려졌고요. 청소부 손에 자라야 했어요. 이게 어머니가 원한 성공이에요? 한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아들? 네.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아이예요. 한명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태주는 집을 나왔습니다. 문을 쾅 닫고 복도로 나왔어요. 차에 올라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떨렸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환하게 웃던 모습, 목걸이를 받고 울던 모습.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7층 복도에서 정혜를 찾았어요. 정혜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다가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원장님, 박정혜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복도 끝 벤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이, 민준이 친어머니는 7년 전에 죽었습니다. 정혜는 손을 입에 가져갔어요. 교통사고였어요. 뺑소니였습니다. 민준이를 병원에 남기고 도망치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럼 제 어머니가 사람을 시켜 서연을 쫓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아이를 없애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순간까지 민준이를 지키려 했어요. 병원 뒷골목에 숨기고 자신은 유인했던 거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정혜 씨가 민준이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아이는 그날 밤 얼어 죽었을 겁니다. 정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어요. 7년 동안 민준이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서연도 지키지 못하고 민준이도 지키지 못했어요. 태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의료기기 소리만 들렸어요.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를 데려가실 건가요?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민준이는 아빠가 있다는 걸 몰라요.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저만 믿고 살아왔어요. 알아요. 하지만 민준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는 건 원장님이시잖아요. 정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청소부 월급뿐이에요. 민준이는 똑똑한 아이예요.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해요. 태주는 정혜를 봤습니다. 정혜는 울고 있었어요. 시간을 주세요. 민준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을.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일어서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태주는 벤치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이제라도 민준이를 지킬게. 약속할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틈으로 들어왔어요.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태주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한 명의 전 이사장 건으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했어요.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태주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검찰은 한 명의를 소환했어요.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2달 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뉴스에 보도됐어요. 태성병원 전 이사장, 7년 전 사건 관련 구속. 태주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연아, 이제 정의가 바로 섰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결심했어요. 그날 밤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민준아, 네 엄마.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혜는 민준 앞에 앉았어요.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아, 너 태어났을 때 엄마가 낳은 아기가 아니었어. 민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엄마가 병원에서 발견한 거야. 추운 겨울날 박스에 담겨 있었어.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엄마가 너를 안았어. 그리고 엄마가 되기로 했지. 민주는 정혜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민준아, 정혜는 눈물을 참았어요. 내 진짜 아빠를 찾았어.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아빠요? 응, 병원 원장님이셔. 민주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한테 자주 말 걸어주시던 분? 맞아. 태준 원장님이 민준이 친아빠야. 민주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엄마는요?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왜요? 민준이는 아빠랑 살아야 해. 큰 집에서 좋은 학교 다니면서 살아야지.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는 엄마랑 살 거예요. 민준아, 엄마가 제 엄마잖아요. 7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저 안 가요. 여기 있을래요. 정혜는 민준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도 보내기 싫어. 하지만 민준이 미래를 생각하면 아빠랑 사는 게 맞아. 싫어요. 민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혜의 옷을 두 손으로 꽉 붙잡았어요. 엄마, 가지 마요. 저 혼자 두지 마요. 정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안 가. 엄마는 여기 있어. 민준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올 수 있어. 그럼 엄마도 같이 가요. 엄마는 못 가. 엄마는. 정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작은 방에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이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을 타고 빌라 앞에 섰어요. 정혜는 민준의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 그림 도구, 좋아하는 책, 작은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민준은 침대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민준아, 가야지. 정혜가 다가갔습니다. 엄마. 응. 아빠가 기다리셔. 민준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태준이 차에서 내려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아.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정혜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태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태준이 말을 이었어요. 박정혜 씨, 민준이 방을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야 마음이 좀 놓이실 것 같아서요. 정혜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함께 가시죠. 태준이 뒷문을 열었어요. 정혜도 차에 올랐습니다. 민주는 가운데 자리에 앉았어요. 정혜와 나란히였습니다. 민준이 정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혜도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빌라가 점점 멀어졌어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혜는 민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강남의 고층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어요. 정혜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높은 천장, 큰 창문, 반짝이는 바닥. 정혜의 작은 원룸과는 너무 달랐어요. 정혜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커다란 소파, 벽에 걸린 그림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민준이 방은 이쪽입니다. 태준이 앞장섰어요. 정혜와 민준이 따라갔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큰 책상, 책장.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펼쳐져 있었어요. 정혜는 방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침대를 만져봤어요. 부드러운 이불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새 스탠드가 놓여 있었어요. 책장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좋은 곳이네요. 정혜가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주는 침대 모서리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정혜가 민준 곁에 앉았어요. 민준아. 정혜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잘 지내야 해.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곧 보러 올게. 약속할게. 정혜는 민준을 한 번 더 꽉 안았어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건강하게 잘 지내. 엄마. 민준이 정혜의 옷을 붙잡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정혜가 먼저 몸을 떼었어요.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혜가 태준에게 말했어요.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정혜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봤어요. 민준이 방문 앞에 서서 정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잘 있어, 민준아. 정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도 손을 흔들었어요. 정혜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층 아파트를 올려다봤어요. 30층 어딘가에 민준이 있었습니다. 정혜는 한참을 서서 건물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잘 자라렴, 민준아. 작게 속삭이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한편 민주는 자기 방에 혼자 남았어요. 큰 방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어요. 민주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정혜가 챙겨준 옷을 꺼냈어요. 낡은 티셔츠와 바지였습니다. 맨 아래에서 뭔가 만져졌어요. 꺼내보니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정혜의 글씨였어요. 민준아, 엄마 글씨 못 써서 미안해. 엄마는 민준이 잘 되는 게 제일 행복해. 아빠랑 잘 지내. 보고 싶으면 언제든 전화해. 엄마는 늘 여기 있을게. 사랑해, 우리 민준아. 민준은 편지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어요. 태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배고프지? 뭐 먹을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럼 좀 쉬어. 피곤하지? 네. 태준은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정혜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정혜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여전히 병원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밥은 먹었어? 방은 괜찮아? 네. 엄마가 봤잖아요. 그래. 좋은 곳이더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어. 근데 우리 매일 이렇게 얘기하자. 진짜요? 응. 엄마 일 끝나면 매일 전화할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민주는 화면 속 정혜를 한참 바라봤어요. 손을 뻗어 화면을 만졌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민준아.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밤 통화했습니다. 정혜는 새벽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민준에게 전화했어요. 민준은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새 학교 갔어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 잘 됐다. 근데 엄마 언제 볼 수 있어요? 곧 보자. 엄마가 시간 내서 갈게.
하지만 시간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여전히 새벽 청소를 했어요. 낮에는 지쳐서 잠만 잤습니다. 민주는 새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태준이 명문 사립 초등학교에 전학시켰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사귀었어요. 하지만 밤마다 정혜를 찾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힘들었어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정혜는 민준을 보내고 나서 더 외로웠습니다. 빈 원룸에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났어요. 민준의 책상, 민준의 침대, 민준의 그림. 모든 게 그대로인데 민준만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병원 복도를 닦으며 문득 멈췄어요. 민준이 늘 앉아있던 구내식당 자리가 보였습니다. 지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정혜는 걸레를 든 채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민준아, 엄마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영상통화에서 민준이 물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올 수 있어요? 정혜는 망설였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다음 주는요? 엄마가 시간 내서 꼭 갈게. 하지만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가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통화할 때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뭐 했어? 공부했어요. 재미있었어? 네. 엄마 보고 싶지 않아?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화면을 돌렸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정혜는 7층 복도 창가에 섰어요.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강남 쪽 불빛도 보였어요. 민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혜 씨, 태준이었어요. 원장님, 정혜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시간을 내서 가야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민준이를 데리고 올게요. 이번 주말에 박정혜 씨 집으로. 정혜는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민준이가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정혜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말 민주는 정혜의 작은 원룸에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정혜 품에 안겼어요. 엄마, 민준아.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많이 컸네. 우리 민준이. 민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많이 보고 싶었어.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국수를 끓여 먹었어요. 좁은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면을 삶았습니다. 민준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준이 데리러 왔어요. 민준은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도 올 수 있어요? 응, 꼭 오렴. 민준은 손을 흔들며 차에 올랐어요. 정혜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준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엄마는 괜찮아, 민준아.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작은 방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17세가 되었어요. 명문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정혜는 여전히 병원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허리가 많이 굽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연락했습니다. 처음처럼 매일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통화했어요. 명절이면 태준이 민준을 데리고 정혜를 찾아왔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정혜에겐 큰 기쁨이었어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민준은 학교 수학 경시대회에서 전국 1등을 했어요. 시상식이 대학병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정혜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7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을 마친 민준이 복도로 나왔어요. 손에 상장과 트로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구부정한 허리로 걸레질하는 사람.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작은 체구. 엄마. 민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어요. 정혜는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불렀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 정혜는 걸레를 놓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내가 왜 여기? 시상식이 있었어요.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 했어요. 민준이 트로피를 보여줬습니다. 정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민준이 정말 대단하다. 민준은 정혜의 손을 봤습니다. 거친 손, 주름진 손. 10년 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어요. 엄마, 제가 의사 되면 엄마 청소 그만하시게 할 거예요. 그래. 엄마 기다릴게.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마주보고 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봤어요. 민준아. 복도 끝에서 태준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가 부르시네. 가야겠다. 그래, 가렴. 민준은 정혜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민준아. 민준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정혜는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키가 훌쩍 커 있었습니다. 어깨도 넓어졌어요. 잘 자라줘서 고마워. 정혜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태준에게 말했어요. 아빠, 저 꼭 의사 될 거예요.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태준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마음이야.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엄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이 또 흘렀습니다. 65세 박정희는 여전히 병원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허리는 더 굽었지만 손은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새벽 정혜는 7층 복도를 걸레질하고 있었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민준은 27세가 되었습니다. 하버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었어요. 2년간 보스턴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습니다. 20년 동안 두 사람은 계속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매일, 나중엔 일주일에 한 번. 민준이 미국 유학을 간 후엔 한 달에 2번. 하지만 한 번도 끊어진 적은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 태준이 정혜를 찾아왔습니다. 7층 복도였어요. 박정혜 씨. 네, 원장님. 정혜는 일어서며 허리를 폈습니다. 오늘부터 청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게 무슨... 민준이가 돌아왔어요. 정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귀국했어요? 네. 오늘 우리 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부임합니다. 정혜는 벽에 손을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정혜 씨를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오늘 저녁에.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쉬세요. 20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저녁 정혜는 평소처럼 7층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정혜가 복도 끝을 닦고 있을 때였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정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서 있었어요. 키가 훌쩍 컸습니다. 어깨가 넓어졌어요. 하지만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7살 때 그 눈망울, 그 미소. 민준아.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민준이 다가와 정혜 손에서 걸레를 가져갔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정혜는 민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손을 뻗어 민준의 뺨을 만졌습니다. 진짜 너니? 꿈이 아니지? 네, 엄마. 진짜예요. 민준이 정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민준이 황급히 정혜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정혜는 민준을 꽉 껴안았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영상통화로만 보던 얼굴, 전화로만 듣던 목소리, 이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요. 민준도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멈춰서서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정혜를 일으켰어요.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집? 네. 우리 집으로요. 민준은 정혜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갔어요. 주차장에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태준이 차에서 내렸어요. 박정혜 씨, 원장님, 함께 가시죠. 태준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정혜는 망설였어요. 제가 가도 되나요? 민준이 정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셋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정혜는 차에 올랐어요.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운전석에 앉았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20년간 다니던 병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엄마, 손 안 놓을게요. 민준이 정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응, 고마워. 차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어요. 정혜는 20년 전 한 번 와봤던 곳이었습니다. 민준을 데려다주고 울며 돌아갔던 그곳. 어서 오세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거실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건 정혜가 사진을 봤어요. 제가 준비했어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세 명이 함께 찍은 거예요. 가족 사진이죠. 사진 옆에 작은 액자가 하나 더 걸려 있었어요.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목에는 청진기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서연 씨, 정혜가 작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친엄마 만나러 가요. 셋이서 납골당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가시죠.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차를 타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곳이었어요. 하얀 건물 3층, 작은 제단 앞에 섰습니다. 서연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민주는 처음 보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 엄마. 민준이 작게 불렀습니다. 정혜가 앞으로 나섰어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 씨, 민준이 잘 키웠어요.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됐어요.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도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 민준이에요. 저는 두 엄마 덕분에 여기 있어요. 태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민준이는 내가 바랐던 대로 자랐어. 세 사람은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잠시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앞으로 자주 와야겠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오자. 정혜도 웃으며 말했어요. 매번 함께 오자. 차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정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 정혜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엄마는 제 엄마예요.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계셔야 우리가 가족입니다. 정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정혜는 자신의 방에 누웠습니다. 푹신한 침대였어요. 18년간 자던 좁은 원룸 침대와는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0년 전 그날 밤 눈 속에서 울고 있던 작은 아기. 내가 안았던 그 차가운 몸. 이제 그 아기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민준아, 엄마 정말 행복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민준이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태준이 커피를 내렸어요. 정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제가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엄마. 이제 엄마는 쉬셔야 해요. 민준이 토스트를 정혜 앞에 놓았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 고마워. 돌아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가 저를 키워줘서.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정혜는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태준도 곁으로 왔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세 사람을 비췄어요. 20년 전 눈 속에 버려진 아기. 7년간 청소부 손에 자란 소년. 20년을 기다린 두 사람. 이제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혜는 창밖 하늘을 바라봤어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연 씨, 보고 계시죠? 민준이 잘 자랐어요. 훌륭한 의사가 됐어요. 이제 저희가 잘 지킬게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긴 이별 끝에 찾아온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이 행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